예, 앞에 한전 전력모형 김우원 박사님께서 지금 저희 그 HD 하이브리드 과제에서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검토하고 설계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AC/DC, 그러니까 DC 컨버터, 그 DC 배전망을 쓴다는 얘기는 DC 컨버터 스테이션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DC 컨버터 스테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변압기와 달리 상위에서 다양한 개통 조건에 맞춰서 운영점, 운전점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배전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운영 체계와 달리 조금 고도화된 운영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국가기술과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 시스템 플랫폼이나 운영 기술 부분을 조금 미래를 조금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운영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깊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 그런 쪽 측면에서 조금 앞에 많은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에 그 다양하게 지금 뭐 앞에 김호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히 지금 전반적으로 더 모든 국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상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저희가 활용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다양한 뭐 기계 뭐 열 에너지 다양한 걸 활용 쓰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재생에너지라는 신재생 전원이 열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다. 뭐 안전하겠으면 그 다음에 기계적인 뭐 여러 다양한 장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계보다는 다행히 작고 굉장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 지금 뭐 다양한 자료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국 다들 알고 계신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든 하여튼 에너지 전환을 한다 그러면 뭐 그 100% 탄소 중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향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은 전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전기를 활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집에서는 기존에 썼었던 다양한 뭐 집에서 요리하실 때 그전에 가스 썼지만 지금 다 전기 쓰고 있고 뭐 당연히 다 전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기 자동차 쓰고 있고 앞에 철도도 그전에 디젤이나 뭐 증기 뭐 예전 증기를 썼고 지금 그 디젤 썼었고 지금 다 철도 다 전기로 바뀌고 결국 전기 중심으로 모든 우리 활동들이 될 건데 그 부분을 해외에서는 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회로 사회가 전환된다고 얘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탈선은 결국 신재생 전원하고 그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전기 에너지가 보신 것처럼 모든 방면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저희가 아까 철도 얘기했지만 선박, 심지어 항공기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기본적으로 기술의 중심이 될 거고 활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지금까지는 뭐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리는 형태로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신재생전 풍력이라든가 태양과 같이 열이나 화석 또 연소 반응을 활용하지 않는 뭐 화학 반응을 활용하지 않는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앞에서 기술 표준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기술 표준을 갖고 가려는 이유도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전기 중심의 사회를 갈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의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중심의 에너지를 정해서 만들어야 될, 우리가 지향할 전기 기술자 지향해야 될 전기 기술의 저 에너지 시스템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연하고 제어 가능해야 되고 복원력이 뛰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올해 좀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겠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우리가 대정전을 겪은 적은 없지만 외국은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만들어온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사고가 날 거고 언젠간 정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전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질리언트에 대한 시스템들이 복원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좀 더 규모가 작고 그래야 부분적으로 전체가 살아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빨리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빨리 사해서 인간의 활동에 어떤 치명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이렇게 뭐 바꾸는데 그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로는 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 관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키 이슈는 여기 제시는 요그 5가지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유는 저희가 하려는 AC/DC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걸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적 목표였고요. 전원에 대한 요구 조건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 맞죠. 신재생 전원이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기술 체계 아닌 다른 형태의 전원 시스템들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아시다시피 그런 신재생 전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 체계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송전 배전 솔로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 대한 지역적 편차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재생전원을 쓰고 싶은 데에는 여유가 없고 뭐 많이 하겠다 그러는 발전하고 싶은 데는 설비를 못 갖추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선을 제대로 뭐 많이 필요할 때 전선을 많이 깔아가지고 다 연결만 시켜주면 물론 다 활용 가능한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쉽지 않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들이 화력 발전기하고 달리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출력을 내는 형태들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해는 24시간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24시간 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연료를 떼서 출력을 터빈을 돌려서 만드는 전기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썼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신생전은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전원을 갖춰야 되고 그 얘기는 필요 없을 때 더 많이 생산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남아돌게 된 부분들은 현재는 저장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쓰던 시스템, 저희가 활용하는 이 전력 시스템이 국가 전체나 세계 뭐 대륙 전체 하나로 묶여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동기기라는 큰 발전기로 비용 효율을 따지고 쫓아서 갔던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지금 동기기의 운영에 대한 기술적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활용되는 전원들은 이 동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다른 기기들이 많이 붙음으로써 기술적인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향점에 대한 기술적 지향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수단으로는 큰 카테고리 3개를 좀 생각해보죠. 앞에서 얘기했던 전력망을 보강하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뭐 전기 많이 생기는데 다시 선 깔아서 그걸 갖다 큰 뭐 송전선에 붙여주고 그걸 다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붙여서 넘겨주는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고 뭐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고 또 뭐 국토라는 게 이렇게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수용성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거의 모든 전력 시스템의 문제는 여기에다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개몽을 풀어야 이 부분을 어떻게 회피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설롤 증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설로 증설 없이 설로를 더 깔지 않는 최소한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운영 시스템을 좀 제어를 잘해야 된다. 잘못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형태 제어 액션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요소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해왔냐? 큰 화력기를 한 400개 정도, 우리나라 같은 400에서 500개 정도입니다, 현재. 그 정도를 가지고 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지만 뭐 1기가 되는 원자력 발전기,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 이상이 되는 발전기들을 갖다가 운전하는 거와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정도의 발전기를 가지고 운전하는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산정돼 있다 그러면 400개를 운영하는 기술 가지고 10만 개, 100만 개를 운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생각할 거는 지금까지는 전기를 우리가 원하는 때 어쨌든 형태로든 발전하는 형태로 화력 발전이니까 저희가 제어를 하는 형태로 발전기를 제어하는 형태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전기를 제어하는 형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태양광 풍력이라는 게 제어할 수 있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어딘가 버퍼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버퍼를 작게도 운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양수나 뭐 크게 해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전이 가능했는데 지금보다는 다양하고 더 많은 형태의 버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는 다양한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기술적으로 고민해 줄 부분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있는 시스템 선로의 이용률 높일 것이냐, 그것들을 어떠한 체계로 제어하는 방법을 바꿔 나갈 것이냐,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이런 다른 에너지와 연계관을 갖고 버퍼를 많이 확보할 것이냐, 그 버퍼가 또 적당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연결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뭐 여기는 알고 계시듯이 정책적으로는 다 생각하는 방향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앞에서 그냥 송전선 건설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멀리 보는 송전선을 못 짓는다는 얘기는 싼 데서 지역적으로 먼 데서 멀리 전력을 보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를 보내지 않는 전기를 필요한 곳에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 단위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제어 기능이 고도화를 갈 거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능동적인 제어 요소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지역 단위에서 조그만 안에서 연결하는 것 때문에 송전 철탑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배전선에 대해 그 이슈, 배전망의 그 이슈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금 송전보다는 배전에 그리고 분산 전환에 포커스가 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한전이나 뭐 전기 시스템에서 당연히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주죠. 15일이니까 지난주부터 분산의 특별법이 이제 실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분산의 특별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술이 송전 중심에서 배전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고요. 그 배전 중심으로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배전이 기준이 단순하게 배전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배분하는 체계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송전이 보내준 개념이 아니라 활용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모니터링 감시와 관리 체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그거를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야 될 거고 그것들이 향후 최종적으로는 가격에 연동해서 운영될 게 가격 비용 효율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지향점을 갖고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지금의 하나가 뭉쳐지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나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시스템들이 좀 쪼개진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분산 전환 중심의 수요지 인근의 배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쪽 기술적 포커스를 갖고 가야 되느냐 하면 시스템의 가관측 가제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있는 발전기를 붙여서 부하에 그냥 선로가 묶여진 형태로 흘러가는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는 형태로 해줘야 우리가 있는 발전기, 신재생 전원의 발전기를 어디다 저장할지, 그 저장한 전기를 어디다 보내줄지, 그거를 전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포커싱하고 그것들이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수단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경에서 결국 배전 시스템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결국 배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에너지 수급 관계나, 왜냐면 전원이 지역도로 들어오고 배전 시스템 있는 전원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단위의 송전 시스템에 했던 계획이 배전 단위의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수급과 지역 단위의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급과 거기에 맞는 발전이나 에너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를 하게 되죠. 거기에 하위적으로는 다양하게 구분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력 변환 장치의 기술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송전선의 시스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서 HVD 시스템을 썼고 팩치를 썼습니다. 배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DC 시스템과 배전용에도 팩치를 좀 더 도입해서 이런 기술적 이슈를 똑같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까지 말씀드리는 MVDC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기존의 AC만과 달리 컨버터 스테이션과 패치 기기나 그런 것들이 능동적인 기술 제공 수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단위 선로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게 되면 밀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 장거리를 보낼 수 있고 좀 높은 용량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선로의 증설이나 선로의
뭐 추가적인 건설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앞에서 다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의 하나라는데 이게 전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될 때라는 거죠. 결국 필요한 부분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VDC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 MVDC가 배전망에 필요한 기술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국가에다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해서 예타 사업이 통과되고 과제가 진행된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건 뭐 우리만 보는 게 앞에서 이제 김무원 박사님이 가장 프로젝트를 좀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상세하게 보면 자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로 공은 이 부분에 이제 결국 목적이 좀 중요할 텐데 다들 좀 보시면 유럽하고 아시아 뭐 이렇게 보면 다들 보면 기본적으로는 요 전력 변환 기술들을 조금 지금에 썼던 저압 전력 변환 장치들을 고압으로 올리면서 이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기본적으로는 고압의 HVDC 활용들을 배전 쪽으로 내려가면서 요 기술들 그대로 적용해보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앞에서 앵글 DC 설명을 들었고 다양하게 들으면 결국 기존의 HVDC가 송전에서 해결한 기능들을 배전급으로 내려서 해결했던 기능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터 스테이션 신뢰성 부분에 대한 검증.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그런 형태 포커싱을 좀 됐고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게 신재생을 어떻게 많이 묶어서 보내줄 것인가 제일 큰 이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통의 이슈, 관성의 문제, 뭐 그랬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전원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서의 배정에 대한 부분의 실증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른 국가랑 차별성 있는 거는 뭐 국가 과제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요거를 부하를 공급한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까지 포커싱을 해서 요 과제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앞에서 그 IC 국제 표준 쪽에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게 지원을 받는 이유도 저희가 이런 것을 타겟해서 앞서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먼저 메리트를 받고 강점을 받고 지금 진행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 쪽을 말씀드리긴 더 말씀 안 드리고 다양하게 굉장히 생각보다 HVAC는 그 송전 설비랑 굉장히 큰 시스템에 쓰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파급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부분이 없어요. 그 결국 송전이나 큰 전력 시스템 외에는 없지만 MVDC 같은 경우에 수백 킬로에서 수메가급에는 보시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시스템들이 전기화로 바꾸는 입장에서 여기서 받은 그 저희가 1.5kV에서 수십 킬로볼트의 수메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활용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과제로 지원됐던 또 두 번째 큰 이유의 하나는 산업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컴퓨터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개발한 이런 운영 기술들이나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 마이크로 단위의 에너지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선박, 뭐 다양한 항만, 저희 공항, 뭐 철도 아까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전력 기술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차 활용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저 앞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이제 목적이 됐었고 사업 전체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처음 과제가 시작이 돼서 2020년 오늘 24년까지는 이제 다양한 기술 개발들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5년부터 요것들 이런 기술들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랜트를 설계하고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 전체로 모아서 요것들이 어떤 부분을 저희가 놓쳤는지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는 단계를 거칠 거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검증된다면 앞에서 이제 한진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금도에 실제로 DC를 깔아서 기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이 되는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일부에 있어서는 DC로 공급받는 형태의 어떤 배전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무슨 도심 내에 전기차 급속 충전 같은 것들 할 때 기존의 AC로는 지금 커버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DC를 통해서 좀 있는 선로에 밀도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도출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보신 것처럼 그 수요 대응과 운영 형태에서 목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운영 기술 좀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요 슬라이드 제가 저기 유문 박사님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까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력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력 시스템은 하나가 다 뭉쳐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같이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이나 장치들을 현장에 적용시키면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 실제에 영향을 주는 영역 요소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디선가는 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실패는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상태의 기술 검증을 해놓고 그분의 이제 현장에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기술, MVDC를 하기 위해서 ACDC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로 하고요. 그 테스트 베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요소 기기, 앞에 시스템 구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버터 스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배전 기기와 연계 문제, 뭐 피레기, 달로기, 개폐기, 뭐 다양한 부분들의 기존의 배전 시스템에 활용한 기기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핵심 요소 기기들을 개발하는 기술적 검토하는 파트가 큰 파트가 하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들을 운영하려면 배전망을 보고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운영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운영 기술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해줘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 당연히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 기술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접근할 거냐, 운영 플랫폼의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다양한 요소 기기들을 어떻게 접속을 시켜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의 기능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냐를 고민하는 과제가 이제 운영 시스템 과제를 하게 되고요. 이 운영 시스템이 만약에 이거 하나 만들면 한 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으로 앞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런 것도 활용 운영 시스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럼 향후 이 운영 시스템들이 가진 기능과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평가 부분,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저희 뒷 발표에서 말씀드릴 텐데 실제 배전망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기술 개발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배전망 기술이 되겠고요. 그것들 뭉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벨을 꾸며서 확인하게 할 겁니다. 저도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 이 아마 운영기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왜 MVDC가 그 국가과제로 시작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의 배경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전체 발표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운영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이다. 결국 기존에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배전망은 변전소에서 주변 업계에서 피더 단위로 나오는 선로에 다양하게 전압을 관리하기 위한 요소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긴 계측과 다양하게 그 메케니컬 장치, 변압기 같은 것들로 해서 능동적인 요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배전망 수지상 구조의 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 입장에서 안정성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피덴 포개 방식,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사양에 맞춰 시스템 구성을 맞춰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전솔로 용량이 15메가다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연령량이 15메가면 안전성 마진을 두고 10메가 이상의 부하를 붙이지 않고 발전원 같은 경우 신재생 10메가 이상 허용하지 않고 고안해서 다양한 워스트 케이스에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이나 다양한 제어 장치의 개입이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DC가 들어오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DC는 기본적으로 제어를 해줘야 될 요소가 명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못 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그렇게 변압기보다 싼 장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장치고 굉장히 보성을 갖고 있는 장치예요. 결국 이 장치를 어떻게 써주느냐가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장치는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얘 장치가 주는 요금을 볼 게 아니라 주변에 AC에 왜냐하면 여기에 조류를 변경하고 여기에 전압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 전압과 조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은 여기 인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잘 알고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장 효율적 운전점을 도출하고 비상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능성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운영 시스템이 요 배전망 MVDC의 운영 시스템이 간다는 얘기는 컨버터 스테이션과 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요 기존의 AC와 그 위에 상위단의 송전까지 영향을 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컨버터 시스템의 다양한 운전점에 뭐 다양한 전압 전류 정도 세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나 운영,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 하에서도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구조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전단에 이 시스템 앞에서 설계 검토를 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요 우리가 맡고 있는 강의의 특성이 어떠냐를 사전에 검토를 해놓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백업으로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 하에서 베이스 케이스에서 위에 운영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영 시스템은 스터디,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류 해석과 안정성 고장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 상황이나 안정 전압의 운영이나 다양한 부분들은 이런 체계에서 검토를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체계 베이스 케이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위에는 주기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갖고 가신다 시나리오. 결국 시간 단위나 어떤 특정 단위로 우리가 부하를 얼마 쓸 것이며 에너지가 얼마 공급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요 시스템의 최적 운전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 시나리오가 이 주기 모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주기 모드에 보신 것처럼 배전방의 전체의 어떤 상태 추정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배전방의 모든 부분의 요소들을 측정 기기를 넣고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싸지고 또 그것들이 또 측정기를 달아서 그 측정기에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준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스템의 운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거 틀린 값이 어떤 게 있는지 결국 계측되지 않은 포인트에 어떤 운전점 어떤 상태가 갖고 있는지를 추정을 해야 그런 것들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까지 다 고민하면 개통의 스위치를 어떻게 닫아야 할지 주기적으로 그런 발전량이나 그런 것들이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면 뭐 배전방의 개폐기를 어떻게 운전 조직할지 그런 스케줄들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운영된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 갖춰야 될 주기 모드, 요 스케줄링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4개 기능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결국 그 다음엔 실제 운영 상황입니다. 실제 운영 상황에는 예측된 대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발전량이 오차, 부하량이 오차들이 존재를 할 수가 거기에 맞춰서 오차할 수 있는 오차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저장 장치를 어떻게 그 베이스라인을 갖고 해야 될지 고민도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사고가 나면 어느 위치에 사고가 난지 그거는 예측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고 위치를 빨리 검출하고 분리시켜주고 빨리 어떻게 복구할지 물론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 검토는 하겠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앞에서 레질리언시 문제 결국 큰 사고가 나서 정전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서 기동 복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빨리 분리를 시켜주고 셧다운 시켜주고 안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빨리 이 시스템들을 복구시켜서 전원을 빨리 복전시켜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전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 등이 운영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이런 운영 프로그램들을 다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이런 다양한 운영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주먹국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운전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신 것처럼 안에 컴퓨터 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용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이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샘플로 이거 있는 케이스를 두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좀 복잡성을 좀 높여가지고 좀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서 연구 개발 내용들이 좀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 1년하고 한 2, 3개월 좀 연구를 했고 이제 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 나오면 프로토타입 형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앞에 어떤 기능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지 좀 설명드렸으면 이 부분들이 결국 배전은 송전과 달리 굉장히 자주 전원도 들어오고 바뀌고 구성도 스위치 전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포함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각자 표준을 갖고 오면 안 되죠. 결국 어떤 형태의 표준화된 정보 모듈이 정보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데이터를 통신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표준시켰었을 때 뭐 다양하게 어떤 조작이 없이 시스템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요소에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항상 이 시스템들이 정확한 전체 시스템 체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부분인데 기존의 AC와 달리 DC 쪽 보호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차단기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DC 쪽에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AC랑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검토도 하고 있고 기존의 AC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보호 협조 기술들을 지금 어떻게 적용시킬지 고민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 보호 개선기 ID 부분도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딕세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스위치에다 동작을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쪽 운영기술 쪽 개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개선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운영 기술 부분에 플랫폼 쪽 기술 개발, 어플리케이션 쪽 개발, 그다음에 보호 쪽 기술 개발 쪽이 크게 파트를 하고, 그다음에 실증 파트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많은 기관들이 한 12개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제 기본적인 뭐 요소 기기에 대한 요소 기술에 대한 운영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기업들에서 구현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전 경우에 종합적으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쪽을 이제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앞에서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희 과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까지 운영 쪽 시스템 쪽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결국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 기술 안에 어떤 부분에 어떤 기술 요소를 핵심적으로 기술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기보단 이게 왜 DC, MVDC가 필요를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운영 기술 부분들이 필요를 했는지, 컨버터 스테이션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요 MVDC가 배전망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런 앞으로 탄소 뭐 에너지 전환에서 배전망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서 활용될지를 좀 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내년 후반기는 저희도 이제 1차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기술 개발된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발생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든가 조그만 실험이라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년 이후부터는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아마도 2, 3년 뒤에는 실제 테스트 베드, 실규모급입니다.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20 플러스 마이너스 20kV의 20메가 규모급의 배전솔로, ACDC 배전솔로를 꾸미게 될 거고, 저희가 만든 요 운영 시스템들을 거기에 탑재해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고 상황이나 정상 운전 상황이나 뭐 기존의 AC 대비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 검증 결과까지 앞으로 한 4, 5년 뒤에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